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출스 소셜, 자신의 그 SNS 서비스에다가 오바마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화를 한 어떠한 영상을 이렇게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2020년도 그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라는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또 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원숭이로 이렇게 모습이 돼가지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판이 막 쏟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영상을 게시를 한 뒤 한 12시간 뒤에 결국에는 이제 삭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이렇게 또 쏟아져 나왔다고 하네요. 공화당 내에서 유일한 흑인 상원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팀 스캇이라고 해가지고 이분께서는 이 백악관에서 본 가장 인종차별적인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빨리 영상을 지워라라고 촉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롤러 그리고 피트 리켓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 또 이제 여러 명이서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해라라고 이제 공화당 측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요. 하킴 제프리스 이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악하고 정식 나간 밑바닥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강도 높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도 엄청나게 이제 강력하게 규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영상은 흑인을 비하를 하는 굉장히 고정적인 인종차별적 수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원숭이로 이제 묘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을 이렇게까지 이제 모욕을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거기에다가 전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상을 이제 올린 것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는 초기 대응은 캐롤라인 레빗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는 그냥 인터넷 밈뿐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의 반응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가짜 분노이다라고 일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흑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적인 것은 미국에서는 좀 이제 타부시하거든요. 좀 이제 입 밖으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백인이면서 대통령이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에 유일했었던 흑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둘 다 이제 원숭이처럼 이렇게 또 묘사를 했다라는 것이 진짜 엄청난 비난에 막 쏟아진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비난에 막 쏟아지다 보니까 공식 입장을 다시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난이 엄청나게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직원의 실수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직원의 실수로 이렇게 게시를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아니 이러한 이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수 소셜 이 SNS 서비스에서 이렇게 또 공개가 됐는데 이거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영상의 앞부분만 봤다. 그리고 뒷부분은 나는 보지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실수를 한 게 없다라고 이제 사과를 거부를 했다라고 하네요.
진짜 트럼프 대통령 클래스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그 출스 소셜 그 SNS 서비스에다가 올리는 그런 뭐 AI 영상들마다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이 AP통신을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해 가지고 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얼마 전에 뭐 얘기도 하고 회담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 측에서 이 우크라이나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빨리 평화 협정을 6월 달까지 해라라고 데드라인을 이렇게 또 줬다. 최후 통첩을 이렇게 또 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오는 이제 6월 달까지, 6월 초까지 평화 협상을 타결을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약에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이제 러시아한테 강력한 압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3자 회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차기 이제 회담 장소는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미국에서 아마 이제 마이애미에서 사상 처음으로 이제 미국 주도의 3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참여를 이제 확정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평화 협상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특사가 미국한테 12조 달러 규모의 경제 협력 제안을 이렇게 또 전달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종식을 하는 그런 이제 대가로 미국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간의 경제적 밀착을 이제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또 풀이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그 돈바스 지역이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돈바스에서 좀 이제 철수를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여전히 이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를 하는 것을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돈바스 지역을 그냥 자유경제 지역으로 구역으로 이렇게 또 만드는 방안을 이렇게 또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냥 이제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을 둘 다 이제 포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새벽에 400여 대의 드론 그리고 이제 40발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그 에너지망을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해가지고 또 에너지가 많이 끊기고 그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주로 이제 변전소에 타격을 이렇게 또 가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통제를 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이제 낮춰버렸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제 단전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블랙아웃을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제 공격을 러시아로부터 이제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측에서 6월 달에 평화 협정을 마무리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6월 달이냐면은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중간선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달이라고 해요.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한테 좀 이제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와야지만 공화당을 이제 뽑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달까지 전쟁을 마무리를 지어라. 이 전쟁을 이제 평화협정을 빨리 성사를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밖에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는 모르고 그냥 6월달까지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자신한테 정치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6월달까지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니아폴리스에서 그 아이스 요원이 미국 시민권자를 이제 2명을 이렇게 또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사건이었었던 르네굿 그 사망 사건 있지 않습니까? 르네굿 그 사망 사건에 대해 가지고 현지 연방 검찰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민권 침해 그 시빌 라인 조사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검찰에 이제 나서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그 수순이지 않습니까? 수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 영장을 집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다. 그 차량에 대해 가지고 그 차량에서 이제 사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집행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워싱턴의 법무부의 고위층 그리고 FBI의 카시 파텔 국장이 이거를 강제로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고 하네요. 르네굿 그 사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막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돔 이 국토안보부 장관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 사망을 한 그 르네굿에 대해 가지고 국내 테러리스트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이거 봐라, 국내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까 사살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크리스티 놈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요원의 과잉 대응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사살, 미국의 국민을, 미국의 시민권자를 길거리에서 대낮에 사살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과잉 대응을 조사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것 대신에 르네굿의 파트너와 그리고 주변 인물을 조사를 해라라고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조사를 해라라고 압박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몰아가려도 이제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에 반발을 해가지고 조셉 톰슨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12명의 베테랑 검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표를 던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12명의 베테랑 검사들이 사직서를 이렇게 또 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네소타 연방검찰청이 지금 위기에 이렇게 또 맡고 있다라고 하네요. 대략 한 25명의 형사부 검사 중에 절반 가까이 12명이 이렇게 또 떠나버리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대규모 그런 뭐 부정 수사 같은 것들, 뭐 테러 사건 같은 것들, 마약 밀매 수사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는 마비 상태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니애폴리스 경찰청장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이제 소탕을 하면서 소탕을 하던 팀이 지금 무너져 버리다 보니까 성과가 지금 파괴가 될 위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사직을 이제 12명이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펜본디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사직을 한 검사들한테 그들은 딥스테이시다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비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해고 처리를 해버리면서 미사용을 한 추가 수당 지급까지 지금 거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야,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이 법무부 펜본디도 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딥스테이시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딥스테이시라고 하는 그런 단처도 없거든요. 없고 그냥 이 구구파들이 만들어낸 그런 단어입니다. 딥스테이시라고 그냥 부르지. 자신이랑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네는 딥스테이시야 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펜본디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는 소리지. 이 사직을 한 검사들은 딥스테이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살 사건 같은 것들도 지금 별로 상황은 좋지는 않다.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MPL리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이 크립토 레볼루션을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최근 들어 가지고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락을 하는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급등을 이렇게 또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네요. 2024년도 11월 달 그때 이제 대선의 이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자마자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나는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2025년도 10월달 작년 10월달에 역대 최고가를 이렇게 또 찍었다. 12만 6천 달러를 찍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일주일 새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반토막인 6만 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엊그저께 한 3일 전에 뭐 7만 몇천 달러였는데, 그러니까 어제 또 이제 갑자기 막 6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한때 6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6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다시 반등해가지고 6만 5천 달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예, 이 비트코인의 이 가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을 한 직후보다도 더 낮은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가상화폐를 사들였다, 투기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는 엄청난 전염 효과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빚을 내 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이게 강제 청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이 자신이 낸 그 보증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팔리게 됩니다. 이게 100%로 자기 돈을 내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보다 더 낮아지기 전에 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그 원래 냈었던 그 보증금보다 더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게 자동으로 팔리게 되면서 더 비트코인이 하락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진짜 미친 듯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달에 중국산에 대해 가지고 그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30%에서 100%로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공포가 확산이 이렇게 또 되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가상화폐가 모두 이제 매도세로 이렇게 또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상화폐는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이제 크립토 같은 것들은 아직도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친가상화폐 규제 환경을 지금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증권거래위원회 의장으로 가상화폐 이제 우호적인 그런 인사 폴 애킨스를 이렇게 또 임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도 이제 가상화폐 우호적인 법안들이 지금 추진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면도 있다 앞으로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너무나 이제 거품이 이렇게 또 쌓이다 보니까 갑자기 한 번에 이제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폴리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리조나에 굉장히 유명한 앵커의 어머니가 지금 납치가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얼마 전에 방송국으로 내가 이제 납치범이다 라고 하면서 랜섬머니 몸값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또 오지 않았었습니까? 뭐 결국에는 그 메시지는 사칭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메시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몸값을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비트코인이 진짜로 추적을 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진 그런 뭐 코드 같은 걸로 이렇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그 공개 장부에 영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된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금의 이동 경로를 관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지갑에는 그 이름은 없는데, 그런데 거래소의 고객 확인을 절차를 이렇게 또 하면은
이메일이나 그런 기록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인물과 연결이 되는 거래 내역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수 사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뭐 파이프라인 해킹 사건이 이렇게 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 법무부에서는 범인들한테 이렇게 또 지급을 했었던 비트코인의 거의 대부분을 추적을 해가지고 회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범죄로 랜섬머니로 이제 몸값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결국 이제 추적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에 가상화폐로 지급이 된 몸값의 총액은 8억 1,300만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 몸값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요구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비트코인이 좀 이런 거무 시장에서 이렇게 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트코인이 사법권에 이제 미치지 않은 그런 이제 국가의 거래소로 이제 흘러간다고 하면은 추적이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아직도 이렇게 쓰고 있기는 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곳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지급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좀 이제 걸리기가 쉽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뭐 비트코인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 비트코인 몸값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리조나 유명 앵커 이 어머니가 이제 납치 사건에 대한 그 새로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첫 번째 몸값을 요구를 한 남성은 이제 가짜로 이렇게 또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남성을 지금 붙잡혔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메시지가 지난 금요일에 어저께 투선 지역이지 않습니까? 투선 지역의 방송국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이렇게 또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FBI가 그 메시지를 지금 정밀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언론사에 이제 전달이 됐었던 비트코인 몸값 요구서와 연관성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지금 계속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찰이랑 이 FBI가 수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 아리조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가지고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네소타주를 넘어서까지 여러 이제 주들까지 수사망을 지금 넓히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단서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만간 해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이 또 이제 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인력 보충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가족들은 이 할머님이 나이가 이제 84세이다 보니까 심장약을 이제 매일 복용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심장약을 먹지 못한 게 거의 일주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하다 보니까 빨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FBI에서 형상금 5만 달러를 지금 걸고 있다라고 하네요. 납치범에 대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단서가 있다고 하면은 빨리 알려달라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님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사라졌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저번 주 이제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버를 타고 이제 큰딸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밤 9시 50분쯤에 사위가 라이드를 이렇게 또 해줘가지고 이 집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밤이죠. 새벽 1시 47분쯤에 그 링벨 있지 않습니까? 링벨에 카메라가 뜯겼다, 강제로 끊겼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새벽 2시 12분쯤에 카메라 소프트웨어가 이제 사람을 감지를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그런데 구독 서비스를 하지 않아가지고 영상이 저장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2시 반쯤에 그 페이스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심장 조율기가 휴대폰이랑 이제 연결이 이제 해제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2시 반쯤에 어떤 차에 태워져가지고 이제 떠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일요일 오전 11시 50분쯤에 교회에 할머님이 이렇게 또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9/11에 이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할머님의 행방은 아직도 이제 모른다라고 하네요. 과연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하고 뉴저지를 잇는 터널 공사 그 비용을 프리즈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16 밀리언 달러, 160억 달러 규모의 터널 프로젝트 예산을 동결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하네요. 네, 뉴욕의 연방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예산을 동결을 이렇게 한 것이 자의적이고 그리고 법적 절차를 어겼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일시적으로 뒤집는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뉴욕이랑 뉴저지 주 당국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터널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중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민주당 리더들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으로 160억 달러를 지금 프리즈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뉴욕주랑 뉴저지 주가 그러다 보니까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지. 일시적으로 이 프리즈한 것을 풀어라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이 프리즈한 것을 풀어줄게. 그 대신에 펜 스테이션, 뉴욕에 있는 그 스테이션 이름을 트럼프 스테이션으로 바꾸고, 그리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워싱턴 듀얼레스라고 하는 그 에어포트의 이름을 이 트럼프 에어포트로 이름을 바꿔라 라고 그렇게 이제 척 슈머 의원한테 제안을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척 슈머 의원이 그거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바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인을 하면서 척 슈머가 오히려 나한테 제안을 했다. 척 슈머가 펜 스테이션 이름을 트럼프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워싱턴 듀얼스 그 에어포트의 이름을 트럼프 에어포트로 이름을 바꿔줄 테니까 이 동결 조치를 풀어줘라 라고 척 슈머가 트럼프 대통령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 슈머 의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척 슈머 의원이 과연 그랬을까요? 진짜로. 야, 이 트럼프 대통령 야, 진짜 얼굴 철판 두꺼운 게 진짜 엄청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라고 그 상식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반박을 이렇게 떠면서 오히려 부인을 이렇게 떠면서 척 슈머가 나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뉴욕주랑 뉴저지주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터널 프로젝트는 허드슨강 아래로 이제 통로를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라고 하네요. 터널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통근 열차를 지나가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100년이 된 기존 터널을 이제 수리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원래 있었던 이 터널이 2012년도 허리케인 샌드로 인해 가지고 손상이 굉장히 크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터널로 이제 매일 20만 명의 승객이 지나간다. 그리고 425대 열차가 계속 지나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터널을 더 건설을 하고 이 보수 공사를 이렇게 또 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DEI를 또 이제 들먹이면서 그 예산을 프리즈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인종이나 성별 기반의 이제 고려를 금지를 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준수를 하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프리즈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냥 같지도 않은 걸로 지금 이유를 들먹이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프리즈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바꿔, 빨리 스테이션 같은 것들, 공원 같은 것들 내 이름으로 바꿔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거절을 하고, 그리고 이게 세상에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척 슈머가 나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던데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앱스테인 파일 350만 건이 이제 공개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리렉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편집이 됐잖아요. 막 깜장치를 되어 있고 중요한 것들은 이제 보지 못하게 이렇게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 법무부에서는 이 앱스테인 파일 리렉트가 되지 않은 350만 건 의원들한테만 모두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앱스테인 트랜스퍼런시 액트에 따라 가지고 리렉트가 되지 않은 모든 문건들은 국회의원들이 직접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이렇게 또 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월 9일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법무부 청사 내에서 내용을 이제 확인을 내리기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내리기도 볼 때에는 전자기기가 이제 반입이 금지가 된다. 뭐 핸드폰 가지고 가서 이제 사진 찍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이 메모지랑 펜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4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수백만 개의 문건을 누락을 했다. 그리고 뭐 리닥트를 했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민감성 또는 이제 공직자의 평판을 보호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내용을 이렇게 또 가렸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떤 의원은 이제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피해자 정보 보호 같은 것들이나 그런 이제 좁은 범위 내에서는 내용을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인이나 외국 기빈의 체면을 위해 가지고 정보를 은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다른 외국 기빈들의 체면을 위해 가지고 정보를 가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리액트가 되지 않은 그 파일들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다, 국회의원들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법무부는 성실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이게 다 증명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공개가 된 그 파일들이 다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요번에 이제 공개가 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고, 그 전에 공개가 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요번에 350만 건이 공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없다? 요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분명히 요번에 공개를 한 문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 그냥 빼고 공개를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시오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요번 주에 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400빌리언 달러나 날라갔다, 4천억 달러나 이렇게 또 사라졌다, 증발을 해버렸다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는데 4천억 달러나 이렇게 또 내려갔는데 앞으로 더 진짜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주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검은 일주일이었다라고 하네요. 엔트로픽에서 신기술을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엔트로픽에서 이 AI 에이전트가 자기가 알아서 이 프로그램을 열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일들을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야, 이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러면은 그냥 이 AI 에이전트 혼자서 24시간 동안 계속 일하면서 일도 처리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누가 사겠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 혼자서 30명분의 일을 해버려, 혼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30개의 그 소프트웨어 팔릴 게 AI 에이전트 하나만 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30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요번 주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 요번 주에만 25%가 폭락을 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투자자들은 이 AI가 단순히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생산성 도구가 아니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카테고리를 전체를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제로 지금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AI가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집어삼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전부 다 이 AI가 그 소프트웨어 일을 다 해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이 시장을 뒤흔든 그 기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라우드 코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코어워크,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 막 뒤집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코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용자를 대신해 가지고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의지대로 생성을 해주는 그런 도구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딩 같은 거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클라우드 코드한테 이러이러한 코드를 만들어줘 하면은 알아서 코드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코어워크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 에이전트는 실제 동료처럼 만약에 이 AI 에이전트한테 이러이러한 뭐 자료를 만들어줘, 이러이러한 그래프를 만들어줘, 네, 뭐 PPT를 만들어줘 하면은 그 일을 그냥 해버린다라고 하네요. 이 AI 에이전트가 프로그램을 열고, 네, 뭐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네, 그거를 PPT 같은 것들이나 그래프를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AI 같은 것들을 인해 가지고 이제 코딩을 하는 게 이제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전의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이제 엔트로픽에서 이런 신기술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맥락 같은 것들, 비즈니스 컨텍스트 같은 것들은 여전히 비싸다라는 그런 기존의 통념을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러한 이 AI 에이전트들이 진짜로 일을 사람같이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맥락, 이런 이제 뭐 비즈니스 컨텍스트 같은 것들도 이제 알아서 이제 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냥 굉장히 싸게 AI가 다 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시각의 지금 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수익성이 지금 위기가 맴도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AI가 노동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 구조 자체를 파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떠한 투자자는 이거를 예전에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블랙베리가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블랙베리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이 블랙베리를 완전히 다 잠식을 이렇게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의 이익 구조 자체를 파괴를 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단순히 기능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별로 이제 미래가 별로 안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소프트웨어 툴킷을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AI 에이전트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진짜 막 소프트웨어를 열고 소프트웨어에서 막 일들을 하고 일을 시키면은 진짜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해버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지금 이 AI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7개월마다 막 2배씩 성능이 막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진짜 2030년 전까지는 뭔가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 지금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더 빠르게 이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엔트로픽의 이 AI 클로드를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백오피스 업무 같은 것들, 뭐 뒤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그런 업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백오피스 업무들을 자동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엔트로픽 엔지니어들이랑 AI 에이전트를 이제 공동 개발을 이렇게 또 해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을 처리를 하기 위한 그런 회계 처리 같은 것들이랑, 그리고 고객의 신원 확인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나 뭐 온보딩 같은 그런 분야에 우선 적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규칙 기반의 업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클로드가 이제 들어가서 이 AI 에이전트가 이제 들어가서 일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추론이 이제 그런 능력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업무 처리 같은 것들이 이 시간이 대폭 단축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클로드 AI 에이전트가 일을 막 혼자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또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솔로몬 CEO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재편을 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조직을 재편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헤드 카운트, 이 전체 인력 수를 이제 억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사람들 쓰는 거를 점점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와, 이 일들을 이제 AI 에이전트들이 다 거의 다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기술 책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AI 에이전트로 인해 가지고
당장은 대규모 해고는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로 이제 돌리던 그런 일들 같은 것들, third party 서비스 업체 같은 것들에 지출했었던 것들은 이제 아마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당장은 해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외부로 이제 일들 줬었던 거는 이제 그냥 AI로 이제 돌려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앞으로 다년 동안, 앞으로 이제 수년 동안 조직을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점차 사람들을 자르겠다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사람들도 하이어링을 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지만 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하이어링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코딩 자동화나 여러 가지 AI 에이전트를 이제 쓰는 것을 이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직원들을 감시를 하는 거, employee surveillance 하는 것들, 그리고 투자은행 제안서 같은 거 이렇게 또 작성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 AI 에이전트들을 더 많이 쓸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와, 지금 이 AI가 사람들의 일을 더 빠르게 잠식을 이렇게 또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해고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덜 쓰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더 하이어링을 안 하고 이제 나중에는 사람들도 이제 잘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들만 있고 밑에는 이제 다 AI가 일을 하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AI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과연 2026년도에는 얼마만큼의 인컴이 들어와야지만 리타이어먼트가 좋은지, 은퇴 후 월 소득이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그 통계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은퇴자들의 평균 연간 지출은 한 59,000달러 정도가 된다. 대략 한 월 평균 5,000달러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은 현재 수입의 한 70%에서 80%를 은퇴 소득 목표로 잡을 것을 이렇게 또 권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봉이 대략 한 10만 달러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은퇴 후에는 8만 달러 정도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개별 예산도 잘 마련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건강 관리를 이렇게 또 하는 것들, 여행을 이렇게 또 하는 것들, 모기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안을 잘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이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은퇴를 한 뒤에도 대략 한 이제 한 달에 5,000달러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소셜 세큐리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셜 세큐리티 받는 게 62세부터 받는 게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70세까지 기다리면은 더 좋기는 좋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제 70세까지 기다리게 된다고 하면은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네요. 이제 예를 이렇게 든다고 하면은 62세에 1,800달러 정도를 만약에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70세에는 3,500달러 정도를 받게 된다.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셜 세큐리티 이렇게 또 받는, 그러니까 이것도 받는 게 이제 5,000달러 중에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택 자산을 이제 영 모기지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62세 이상이라면은 리버스 모기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생활비를 이제 부담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지비 같은 것들이나 세금 부담 같은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하네요. 만약에 이제 5,000달러 정도 이제 소득이 필요한데, 소셜 세큐리티랑 여러 가지에서 5,000달러가 안 된다고 하면은 홈 에퀴티를 이제 뽑아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은퇴를 이렇게 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은퇴 뒤에는 이제 미국 월 평균은 한 5,0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5,000달러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뭐 한국에서 이 뉴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빗썸이라고 하는 크립토의 그 거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거래소에서 accidentally 실수로 440억 달러 정도를 이 유저들한테 이렇게 잘못 지급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금요일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합니다. 빗썸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이벤트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랜덤 박스 이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첨자들한테 1인당 2,000원을 지급을 해주려고 했다고 하네요. 2,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직원이 2,000원이 아니라 2,000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첨자들 695명이 자그마치 2,000 비트코인을 계좌로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거의 한 700여 명 정도가 2,000 비트코인을 받았다라는, 한 명당 2,000 비트코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급이 된 그 비트코인 양을 본다고 하면은 62만 비트코인이 지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이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게 62만 개가 안 된다고 그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급이 가능하느냐라는 그런 비난들도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한 695명이 비트코인을 2,000개씩 이렇게 또 받지 않았습니까? 2,000개씩 받다 보니까 이거 뭐야, 나한테 진짜 2,000개가 들어왔어 하면서 즉시 비트코인 2,000개를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팔아버리다 보니까 이 빗썸이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17%가 급락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패닉세를 이렇게 또 당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빗썸, 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는 사고 발생을 한 지 20분 만에 이거를 인지를 하고 35분 이내에 해당 계정들의 거래를 이제 제한을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5 지급이 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를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매도가 되어가지고 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의 보유 자산으로 충당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빗썸에서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급을 해줬다라는 그 자체가 이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줬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그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소 내부에서도 통제가 이게 뭐냐,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심각한 사례다라고 지금 현장 점검에 착수를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2,000원 1불 50 정도인데 1불 50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런데 2,000 비트코인을 줬다. 갑자기 수중에 돈이 뭐 2,000억 원이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지. 2,000억 원에 갑자기 부자가 됐다가 깜짝 놀랐다가 진짜로 파는데 막 팔려. 근데 출금은 되지는 않았다고요. 팔리기는 팔려가지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한국에서 뭐 폭락을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진짜 좀 굉장히 심각한 게 아닌가. 이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지금 2026년도에 이 부동산, 이 집, 자신의 그 주택을 이렇게 또 사기 위해 가지고 과연 2019년도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2026년도 이 부동산을 이렇게 또 사기 위한 그 조건이 2019년도 조건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이제 굉장히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라고 하네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realtor.com 이 분석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주택 구입 부담이 2019년도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21%만 모기지로 지출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한 달에 $10,000를 번다고 하면은 2,100달러만 모기지로 내는 거. 그거 수준으로 회복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다음 중에 하나가 실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소득이 모두 다 급격히 상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소득 그 중간 가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84,000달러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모기지를 이제 소득의 21%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소득이 132,000달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평균 그러니까 중간 소득이 132,000달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84,000달러에서 5만 달러를 더 많이 벌어야지만 2019년도에 모기지 지출 그 페이 퍼센티지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니면은 모기지 금리가 폭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모기지가 6.15%인데 이게 2.65%대까지 떨어져야지만 모기지가 이제 소득의 21%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는 한 35% 정도가 더 폭락을 이렇게 또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거를 이제 이 조건을 이렇게 또 맞추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6년도 주택 상황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올해 안에는 아마도 이 모기지 금리가 6%대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6% 아래는 아니지만 지금 6.15%인데 한 6%대로 이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주택 수요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공급 부족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올해에도 한 4% 정도 이제 상승을 이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전역에 대략 한 400만 채 정도의 주택이 부족한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아마도 계속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는 조금 내려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뭐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는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요. 소득 중간가가 한 85,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뭐 급격하게 오르지도 않고 금리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고 주택은 오히려 조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 구입을 하는 그 부담치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주택 공급이 그 격차가 해소가 되는 그 예상 기간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남부 이제 사우스에서는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웨스트 지역 서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를 포함을 해가지고 한 6.5년을 이렇게 또 지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드웨스트 이제 중서부에는 대략 한 4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동북부 뉴욕이나 보스턴 이런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재 추세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해결을 할 수가 없다, 공급 부족을 해결을 할 수가 없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해요. 거기는 이제 벌써 포화 상태여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계속해 가지고 이 부동산은 좀 이제 어퍼러블 하기는 이제 부담은 계속 높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